2002X년 어느 날 새벽 3시, 전 세계가 잠든 사이 베이징 중남해의 비밀 집무실 조명이 급하게 켜집니다. 시진핑 주석의 책상 위로 단 한 장의 위성 사진이 배달됩니다.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머리 위를 지나간, 하지만 그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던 검은 그림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완성한 비대칭 전쟁의 실체입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미군은 중국의 150만 대군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신의 지팡이가 지휘부를 증발시키고 단 한 발로 도시 전체의 전자기기를 석기시대로 되돌리는 CHAMP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하늘에 사신 B-21 레이더가 베이징 상공에서 최후의 확인 사살을 준비합니다. 단 24시간. 중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시진핑이 강군몽을 외치면서도 정작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 오늘 우리는 미군이 꽁꽁 숨겨왔던 베이징 킬러 괴물 무기 3가지와 실제 전쟁 발발 시 펼쳐질 충격적인 24시간 타격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의 미중 갈등이 단순한 기싸움이 아닌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1부 베이징 상공에 사신 신의 지팡이 시진핑의 24시간 시나리오. 만약 오늘 밤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채 베이징 지휘부의 지하 벙커가 증발한다면 어떨까요? 핵폭탄의 버섯구름도 미사일의 추진 화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 위에서 꽂힌 침묵의 창 하나가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단 15분 만에 결정지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우주병기 프로젝트 토르. 일명 신의 지팡이라 불리는 이 무기는 현대전의 모든 상식을 파괴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거대한 항공모함도 수만 발의 지대공, 미사일도 우주 궤도에서 쏟아지는 이 물리적인 타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왜 그토록 우주군 창설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미 우주군이 베이징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이 괴물 무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식을 최강으로 만들어줍니다. 텅스텐의 공포 핵무기 없는 핵파괴력. 신의 지팡이의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화약이나 핵물질은 단 1g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기의 본체는 길이 6m, 지름 30cm의 거대한 텅스텐 막대입니다. 왜 하필 텅스텐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녹는점이 높고 강도가 뛰어난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재료죠. 위성에서 발사된 이 텅스텐 막대는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지구 중력의 가속도를 받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죠.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무려 마하 10. 시속으로 환산하면 12,000km가 넘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속도입니다. 충격 에너지의 공식에 따르면 속도의 제곱만큼 파괴력은 커집니다. 마하 10으로 낙하하는 수톤의 금속 막대는 소형 핵폭탄과 맞먹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방사능 낙지는 전혀 없죠. 오직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을 초토화하는 깨끗한 죽음의 사신인 셈입니다. 요격 불가능. 중국의 방패를 비웃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른바 AEAD,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천 발의 미사일로 미 해군 함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하지만 신의 지팡이는 이 모든 방패를 비웃습니다. 중국의 방공 레이더는 수평이나 대각선으로 오는 위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 90도 직각으로 떨어지는 초음속 물체는 감지조차 어렵습니다. 설령 감지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현존하는 요격 시스템은 마하 10으로 낙하하는 무거운 금속 덩어리를 밀어낼 물리적 힘이 없습니다. 미사일로 맞춰봤자 파편만 튈 뿐, 그 거대한 질량은 그대로 목표물에 꽂힙니다. 요격 확률 0%.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거주하는 중남에 지하 벙커가 단 15분 만에 무덤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무기가 우주조약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국제법상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단순한 금속 막대를 배치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시진핑 머리에 사형 선고를 내려놓은지도 모릅니다. 베이징 마비의 24시간. 실제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전쟁 발발 1시간 전 미 우주군 사령부에서 전송된 좌표가 궤도 위성에 도달합니다. 베이징 중심부의 군사지휘소, 통신센터, 그리고 전력망의 핵심 노드 3곳이 목표입니다. 발사 버튼이 눌러지고 15분 뒤 하늘에서 번개보다 빠른 창이 떨어집니다. 폭발과 동시에 베이징 지하 50m 깊이의 지휘센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중국 국방부의 통신망은 일시에 마비되고 야전 부대들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뒤이어 설명할 두 번째, 세 번째 무기들이 투입되기도 전에 중국의 지휘부는 이미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이 무기의 실전 배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시진핑에게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중국은 대만 침공이라는 도박을 선뜻 감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전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기술의 층위에서 결정됩니다. 신의 지팡이는 그 정점에 서 있는 무기죠. 하지만 여러분, 파괴가 전부는 아닙니다. 폭탄 한 방 터뜨리지 않고 중국의 모든 전자장비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더 기괴한 무기가 존재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중국의 150만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원시시대로 되돌려버릴 전자전의 끝판왕 CHAMP 미사일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제이브 버튼 하나로 석기시대 전자전의 끝판왕 CHAMP. 폭발 없는 멸망. 전쟁이라고 하면 흔히 거대한 폭발과 화염,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 소리도 없이, 불꽃도 없이 한 국가의 모든 기능을 멈춰 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당신의 손에 든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고 도시의 모든 신호등이 꺼지며 군대의 지휘 통제실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SF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 공군 연구소와 보잉사가 합작해 완성한 실전용 무기, 바로 CHAMP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출력 마이크로파 전자대응 미사일 프로젝트죠.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베이징 상공을 비행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150만 대군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굴기를 단숨에 꺾어버릴 미국의 비장의 카드, CHAMP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CHAMP의 원리 전자레인지의 1억 배 위력. 이 무기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레인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쏘아 음식물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파의 출력을 수억 배로 높여서 전자기기에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CHAMP 미사일은 탄두 부분에 강력한 전자기 펄스 EMP 발생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MP탄은 핵폭발을 이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했지만 CHAMP는 다릅니다. 핵 없이도 특정 건물, 특정 구역만을 정밀하게 조준해서 고출력 마이크로파 HPM을 쏟아붓습니다. 미사일이 비행하면서 빔을 쏘면 그 경로에 있는 모든 반도체와 회로 기판은 과전류로 인해 타버립니다. 구리선은 녹아내리고 저장된 데이터는 순식간에 증발하죠. 더 무서운 건 이 무기는 사람에게는 무해하다는 점입니다. 건물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 서버, 통신장비 레이더 시스템은 단 1초 만에 쓸모없는 고철이 됩니다. 실제 미 공군이 실시한 테스트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HAMP 미사일이 시험용 건물을 지나가자 그 안에 있던 수십 대의 컴퓨터 모니터가 일제히 꺼졌고 그 어떤 장비도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이 테스트 직후 우리는 이제 타격 대상을 선별해서
암흑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 디지털 굴기의 함정. 중국은 지난 10년간 디지털 강국을 목표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을 네트워크화했습니다. 군대 역시 예외는 아니죠. 정보화 전쟁을 외치며 모든 전차와 미사일 기지를 고도화된 전자장비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고도화된 기술력이 CHAMP에게는 가장 맛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둥펑 미사일 기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발사 버튼을 누르기 위해선 복잡한 전산망과 위성통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CHAMP 미사일 한 발이 기지 상공을 훑고 지나가면 발사 제어 컴퓨터는 타버리고 유도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미사일이 순식간에 거대한 쇠막대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심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도부의 지시를 전국으로 전달하는 광통신 허브와 서버실이 CHAMP의 표적이 된다면 중국 본토 전역의 행정망과 금융망은 마비됩니다. 돈을 찾을 수도, 음식을 주문할 수도, 군대에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상태. 총 한 발 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의 정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마이크로파 공격을 막기 위해 패러데이 케이지 같은 차폐 시설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의 CHAMP는 이미 그 차폐막의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가변, 주파수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빛의 속도의 공격입니다. 24시간 시나리오 침묵의 도시 베이징. 긴박하게 움직이는 미 항모 전단의 전자전 항공기들, 어둠에 잠긴 도심. 자, 이제 실제 전쟁 시나리오로 들어가 봅시다. 새벽 2시,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에서 발사된 여러 발의 CHAMP 미사일이 베이징 상공에 진입합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방공 사령부의 레이더를 겨냥합니다. 레이더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꺼지는 순간 중국은 하늘을 보는 눈을 잃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주요 방송사와 국영통신사를 지납니다. TV 방송이 중단되고 인터넷이 끊깁니다.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유언비어가 퍼지고 공포가 확산됩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베이징의 전력 거래소와 에너지 관제 센터를 타격합니다. 도시 전체의 전기가 차단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단 30분. 중국 지도부가 수동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려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은 후방의 지시를 받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보급 시스템은 멈춰섭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호령해도 그 목소리는 지휘소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24시간이 지나기 전 중국은 군사적 대응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항복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CHAMP를 인도적인 무기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인한 무기로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은밀하게 하강하는 검은 날개의 스텔스 폭격기. 신의 지팡이가 거대한 파괴력으로 적을 짓누른다면 CHAMP 미사일은 적의 신경망을 끊어 식물인간으로 만듭니다. 미국은 이미 이 두 무기만으로도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투해 적의 심장부에 정확히 폭탄을 배달하고 사라지는 사신. 레이더는 물론 인간의 눈조차 속이는 최강의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21세기 전장의 지배자 B-21 레이더가 어떻게 중국의 대공망을 비웃으며 베이징 상공을 장악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제3부 보이지 않는 사신 B-21 레이더와 베이징의 무력화. 하늘에 유령이 나타났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레이더. 화면 위로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삼각형의 검은 실루엣. 현대전의 가장 강력한 방패는 레이더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알아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군을 막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방어막을 비웃으며
베이징 상공에 유유히 진입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2023년 첫 공개 당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차세대 전략 폭격기, 바로 B-21 레이더 AI더입니다.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숨통을 끊는 디지털 사신이죠. 만약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의 최첨단 S-400 방공 미사일이 허공을 향해 헛발질만 하고 있을 때 베이징의 심장부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10중 8구 B-21의 소행일 것입니다. 오늘 제3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방공망을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릴 B-21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기술의 정점 골프공보다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 B-21의 별칭인 레이더 AI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본토를 기습, 타격했던 두리틀 공습대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만큼 침투와 기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스텔스 폭격기인 B-스피릿도 대단했지만 B-21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RCS 레이더 반사 면적입니다. 거대한 폭격기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화면에는 골프공이나 작은 새 정도로만 표시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퀀텀 레이더조차 B-21을 구별해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모양이 매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미 공군은 B-21의 표면에 차세대 흡수 도료를 적용했습니다. 적의 레이더 팔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버리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 보내버리죠. 게다가 엔진에서 나오는 열까지 철저히 숨겼습니다. 적외선 탐지기조차 이 기체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이 하늘을 날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B-21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폭격기라는 사실입니다. 비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적의 레이더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가장 안전한 경로를 즉석에서 계산해냅니다. 적의 방어망이 강화되면 그에 맞춰 비행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드론 군단의 지휘관 혼자 오지 않는다. B-21 주변을 호위하는 수십 대의 무인기 CCA. 과거의 폭격기는 호위 전투기들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B-21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드론 군단을 이끄는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CCA 협동교전기 프로젝트와 결합하면 B-21 한 대가 수십 대의 스텔스 무인기를 부하처럼 거느리고 전장에 진입합니다. 이 무인기들이 먼저 중국의 방공기지로 돌진해 레이더를 유혹하거나 가짜 신호를 뿌리는 동안 B-21은 유유히 베이징 심장부로 파고듭니다. 설령 적의 미사일이 날아온다 해도 무인기들이 대신 몸을 던져 폭격기를 보호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잡히지도 않는 유령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 유령이 수많은 분신까지 데리고 오는 꼴입니다. 또한 B-21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의 끝판왕인 GBU-57MOP까지 탑재 가능하죠. 앞선 일부에서 말씀드린 신의 지팡이가 하늘에서 수직으로 꽂힌다면 B-21은 가장 은밀한 각도에서 중국 지휘부의 창문을 깨고 들어와 폭탄을 던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 상공의 공포 우리는 이미 와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중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어느 날 중국 정부가 큰 소리를 치며 전쟁 불사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진핑 주석의 개인 집무실 책상 위에 우리는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베이징 상공에서 촬영된 초고화질 사진이 배달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B-21이 주는 심리적 압박의 실체입니다. 굳이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언제든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참아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국군 장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미군의 폭격기 엔진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B-21은 미 본토에서 이륙해 전 세계 어디든 24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모 킬러 미사일을 아무리 깔아놔도 괌이나 오키나와 기지를 점령해도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유령 폭격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24시간 안에 베이징이 마비되는 시나리오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이 B-21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무기신의 지팡이 CHAMP B-21 우주에서 쏟아지는 신의 지팡이 모든 전자기기를 깡통으로 만드는 CHAMP 그리고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통과하는 B-21 레이더까지 이 세 가지 무기가 동시에 가동될 때 중국의 24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파괴력이 커서가 아니라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무기 체계들을 하나로 묶어 승리를 확정짓는 최후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이 모든 무기들을 조종하는 인공지능과 우주통신망, 그리고 시진핑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진짜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제4부 시진핑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유 최후의 시나리오, 퍼즐의 완성, 지난 일, 이 3부를 통해 우리는 하늘과 우주, 그리고 전자전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미국의 압도적인 신무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주에서 꽂히는 텅스텐의 창, 모든 회로를 태워버리는 마이크로파, 그리고 레이더를 비웃는 유령 폭격기까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이 따로 논다면 중국 같은 거대 국가를 단 24시간 만에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무기를 하나로 묶어 오차없이 작동시키는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마지막 4부에서는 왜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없는지, 그리고 24시간 전쟁 시나리오의 완성이 의미하는 진정한 결말이 무엇인지 정리해드립니다. 승패의 열쇠일 JADC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신경망. 지구 주위를 감싸는 수천 개의 위성망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는 화려한 그래픽. 미군이 추진하는 가장 무서운 프로젝트는 미사일도 비행기도 아닙니다. 바로 합동전역력 지휘통제 JADC라는 인공지능 신경망입니다. 인공지능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우주군의 모든 센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체계죠. 중국의 레이더가 B-21을 간신히 감지하는 그 0.1초의 순간, 그 정보는 즉시 우주 궤도의 위성으로 전달되고 다시 신의 지팡이 사격 통제소와 CHAMP 미사일을 실은 드론에게 공유됩니다. 인간 장군들이 회의를 거쳐 명령을 내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가 초단위로 최적의 타격 수단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 지휘 체계에 의존합니다. 시진핑 한 사람의 결단이 내려져야 군대가 움직이죠. 하지만 미국의 JADC는 베이징의 지휘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 시나리오가 가능한 기술적 토대입니다. 속도에서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승패의 열쇠 이 실전 경험과 데이터의 격차. 미군의 중동전 실전 영상과 중국군의 열병식 장면의 극명한 대비. 중국군은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실전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항공모함은 화려한 전시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전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CHAMP 미사일의 전자파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지, 스텔스 도류가 실제 습기와 온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무기 체계는 대부분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해킹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미국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공격 백도하거나 전파 방해를 걸었을 때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강군몽을 외쳐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대한 고철에 불과할 뿐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포위망은 단순한 군사기지의 배치가 아니라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대한 센서망입니다. 최후의 시나리오 24시간 뒤의 베이징. 정전된 베이징 도심, 혼란에 빠진 지휘부, 그리고 평온한 미 백악관의 대비. 전쟁 발발 1시간, 신의 지팡이가 지휘부를 타격합니다. 5시간 뒤 CHAMP 미사일이 중국의 모든 전산망을 태워버립니다. 12시간 뒤 B-21 레이더가 남은 방공 거점들을 정밀 폭격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되는 시점,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통제 불능의 구역이 됩니다. 군대는 흩어지고 통신은 끊겼으며 경제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할 능력 자체를 거세해버리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에서 19세기 수준의 내륙국가로 되돌려 놓을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는 본인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기들은 단순히 살상용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체제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떠오르는 태양과 항해하는 미 군함 첨단 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승리는 머릿수가 아니라 데이터와 우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파수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괴물 무기와 미국의 통합 시스템은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가치와 기술적 우위를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이 압도적인 전력이 정말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억제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군비 경쟁의 서막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부작 시리즈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국방, 지정학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